안녕하세요. 산호라면입니다. 사주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는 사주야 놀자. 이번 시간은 2024년 갑진년 운세입니다. 24년도 중에서 그 태어난 날에 갑이란 글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 뭐 갑일간 이렇게 비유하는 큰 나무에 비유하는 그 갑이란 글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24년도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10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10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큰 나무라고 불려주는 우두머리라고 불려주는 갑이란 글자. 갑이란 글자인 분들의 2024년도 운세입니다. 2028년도는 갑진년이고요. 이 갑진년이란 글자가 갑이란 글자가 푸른색을 상징하고 그 진이라는 글자는 용, 그다음 푸른 용, 청룡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송에서 60년에 한 번씩 오는 청룡의 해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할 텐데 실상 어떤 해던 6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60년에 한 번씩 오는 청룡의 해라고 하는 거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대체로 뭐 이렇게 60년에 한 번씩 오다 보기 때문에 좋은 연도라 그래서 이때 뭐 아이를 많이 갖거나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상 그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뭐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올 때 경쟁률만 높아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거지 뭐 내년도에 있는 뭐 갑진년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갑일간인 분들의 그 24년도 일어나는 그 흐름을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나한테 먼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내가 나를 뒤돌아보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주를 보거나 이런 분들은 뭐 복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군신대자 이런 말을 쓰는데 복음이라는 글자가 말 그대로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예요. 납작 엎드리는 게 좋은 모습이 되는 거고 또 군신대자란 말이 이제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찾아간 신하들의 모습. 임금 앞에 갔으니까 신하가 고개를 수그리고 힘든 척 어려운 척 할 때는 혜택을 주고 벼슬을 준다 보는 게 24년도의 운세가 되시고요. 고개를 들고 있으면은 귀양 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뒤치락거리를 많이 하는 게 이 갑일간인 분들의 24년도 모습이세요. 대체로 상반기에는 내가 나를 만나다 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나 뭐 하면 살면 좋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생각과 고민이 뭐 24년도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23년도 12 월부터 그 생각과 고민은 들어와 있다 볼 수 있으세요. 내 자신을 뒤돌아본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 생각과 이 고민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이 갑일간의 모습이신 거고 그래서 대체로 상반기는 좀 불편함을 상징하고요. 하반기가 되면은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으시거든요.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거는 상반기는 내가 평민인 평민은 내보다 약한 사람이 인제 임금님을 만나다 보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힘든 척 어려운 척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깐 임금님을 만나다 보니까 '임금님도 별게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보통 독립이거나 사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거고요. 임금님을 만나 보니 내 상황을 안 거죠. 내 주제를 알았다. 그래서 '나 별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하반기의 모습이 돼 버리세요. 24년도가 일단 다른 때에 비해서 이렇게 인덕이 잠시 주춤거린다 보는 시간이거든요. 흔히 비유하는 인덕이 약해지는 시간. 인덕이 약해지는 게 뭐 24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인덕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윗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의 이 도움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내년도도 인덕이 약해지는 건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면은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인덕은 쪼끔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또 24년도는 25년도를 가기 위한 발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신 거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2019년도부터 쪼끔 힘들지 않았을까 보여져요. 2019년부터 좀 힘이 드시면서 여기에 20년도, 21년도 이직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인제 직업에 대한 고민 갈등을 많이 하셨는데 옮겨 봤더니 그냥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인제 이직하셔도 거기선 거기인 모습이 되신 거고 아마 22년, 21년도가 아마 정점을 찍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안 좋았다. 뭐 의식주라든가 재물, 직장 이런 게 21년도에 정점을 찍으면서 많이 안 좋았던 거고 22년도부터 쪼끔 이제 전환점이 들어오신 건데 22년도는 내가 해 보자 하는 에너지는 되게 많은 시간이었거든요. 에너지는 많은 시간이긴 했지만 22년도, 23년도 주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인제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했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갑일간인 분들의 모습이 되신 거고 그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 그래서 인제 19년도부터 하셔서 21년까지 많이 힘드셨고 22년도가 인제 보통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이직한 분도 계시고 독립한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직하거나 독립했어도 고기가 고기인 거죠. 별로 탐탁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신데 지금 직장 생활을 인제 하고 계신 분은 23년도는 이제 참고 좀 인내하는 한 해시거든요. 아직은 뭔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쪼끔만 기다려 보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참고 인내를 하셨는데 내년도 24년도가 되시면은 이제 한 지르는 시간이 됐어요. 지르는 시간이 되다 보기 때문에 이제 직장 쪽으로 관두시고 그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뭐 있는 모습이신 거고 지금까지 힘겹게 버겁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년부터 그래 쪼끔 자리를 잡아간다.' 근데 이게 확실한 자리가 아니라 25년도를 가기 위한 발판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세요. 그래서 지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24년도 1월 달하고 이 4월 달이 이직하려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도 직장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으신 거고 4월 달도 직장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으신 건데 여기에 직장이 그래도 쪼끔 좋게 가는 거는 그냥 5월 이후를 봐요. 너무 섣불리 관두시지 마시고 관두려면 이제 5월 이후에 자리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지만 일단 1 월과 4월 달이 그냥 '멈추고 싶다.' 그래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아 그냥 아닌가 봐. 관둘래?' 이런 마음이 많이 들 수 있다 보면 되신 거고요. 그 6 월하고 7월 달도 그 진로라든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신다, 고민 많이 하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직장과 이직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5 월에서 7월 사이에 새로운 자리를 많이 찾아본다 볼 수 있으신 거고 늦을수록 직장은 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늦게 이직하시고 내년도보다 그다음 년도 25 년도부터 또 매년 직장 좋은 흐름으로 많이 가다 보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냥 25 년을 가기 위한 발판.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똑같이 그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 버거웠다, 힘들었다 인제 내리막을 많이 하시고 내리막 찍고 나서 인제 작년도 22년도부터 해서 쪼끔씩 회복의 그 국면으로 전환됐다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22년도부터 이 사업하신 분들은 쪼끔 안정을 잡았다 자리를 잡아간 분도 계신 거고요. 또 22년도에 그 자리를 잡으신 분은 23년도에 또 재투자예요.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한 재투자성에 들어와 있는 게 23년도 보시면 되시고요. 24년도가 이제 새로운 또 발판이 된다 보면 되시거든요. 23년도에 투자하신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그 소득을 얻기 위한 발판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시고 사업하다가 잠시 쉬고 계시거나 잠시 주춤거리신 분이 22년도에 시도하지 않으셨던 분은 24년도에 새롭게 시도한다 보는 모습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갑일간인 분은 사업적으로 24년도에 새롭게 시도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찾아간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단독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누가 "같이 해 보자."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의가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동업성 이런 식으로 제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24 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3 년도 이게 12 월부터 해서 이렇게 독립성으로 해서 "같이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제의가 들어왔다 볼 수도 있고요. 23 년도 아마 12 월부터도 사업 구상 벌써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그 2 월달 스타트가 들어가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신데 근데 너무 2 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기보다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이후부터 해서 좀 천천히 진행하시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건강 쪽으로 인제 23 년도에 이제 질병이란 개념보다는 그냥 체력적인 저하라든가 잠시 주춤거림이 나올 수 있는데 24 년도는 체력적인 저하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24 년도가 이제 '내 에너지를 한번 밖으로 소진한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자분들 연애하기 좋은 시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은 22 년도부터 좀 괜찮은 분, 좋은 분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22 년도에 만나신 분은 23 년도에 이제 잠깐의 권태기라든가 요런 거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긴 하신데 또 이거를 또 잘 극복하시면은 또 24 년도부터 좋은 쪽으로 전환한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자친구가 없거나 사귀는 분이 없으신 분은 24 년도에 연애하기 참 좋은 시간이세요. 갑일간인 분들 그리고 남자인 분들이 24 년도부터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괜찮은 이성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나 보시는 걸 권해 드리는데 이 만남은 누가 이제 친구라든가 주변에서 소개시켜 줘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내가 알던 사람, 기존에 알고 있거나 안면에 있는 사람 이쪽에서 연애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볼 수 있으세요. 남자인 분들은 연애에서는 유리한 모습이신 거고 여자분들의 경우에서는 연애에는 좀 불리한 시간이네요. 22 년도부터 인제 이성적으로 좀 '내가 이뻐 보인다.'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22 년도부터 이뻐 보이시고 또 24 년도, 25 년도, 26 년도 계속 많이 이뻐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쁘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같은 여자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이성이 볼 때 '나를 이성적으로 본다.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22 년도부터 이 연애 기운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연애의 기운이에요. 이게 장거리가 될 수도 있고 먼 지역 쪽에서 본다 그래서 좀 불안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의 운이었는데 내년도는 이 연애를 좀 마무리 짓는 시간이세요.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거는 기존에 만났던 분과 결혼을 염두에 둔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를 끝내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여자분들의 연애는 그래서 인제 1월 달하고 이 4월 달에 좀 불안한 모습이세요. 1월 달, 4월 달 연인 모습에서 좀 갈등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도 배우자와 관계에서가 좀 갈등 들어오는 게 내년도가 되세요. 그래서 24 년도 배우자 관계에서도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는 여자분들의 모습에서는 좀 주의성이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싱글인 분들 연애하기 좋은 모습은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4월 달도 연애 좀 괜찮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7월 달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시고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1년 내내가 연애가 괜찮으신데 그중에 좋은 게 이제 4월 달, 7월 달 그리고 8월 달, 10월 달 이런 모습으로 좁아지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4 월과 7월 정도 이 달이 제일 연애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시고요. 여자분의 경우는 내년도 연애는 좀 불안한 연애이긴 해요. 그래서 초반보다는 하반기에 만나시는 연애가 쪼끔 이제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시는데 여자분의 경우에서 연애가 좋은 달이 6월 달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 9월 달, 12월 달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시는데 그리고 쪼끔 괜찮은 달은 6월 달 정도로 보여지네요. 여자분들은 내년보다는 다음 연도가 좋은 흐름으로 가시는 거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은 그 24년도에 누구를 만나시면은 25년도에 바로 결혼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결혼을 꿈꾸는 이런 연애로 간다. 28년도 그 갑일간인 분들, 갑이라는 글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삶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한 해. 그리고 인덕은 좀 약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재물 쪽에서는 그래도 쪼끔 문제성은 없는 거고, 지갑에 무엇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쪼끔 의식주한 모습에서는 괜찮은 모습이 되는 건데, 이 갑이라는 글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 중에서 인제 가장 주된 분은 갑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 그 갑진일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에 이 갑진이라는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 쪼끔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갑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24년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좋은 쪽으로 전환을 가기 위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하반기부터 25년도부터 좋게 간다 보면 되시고요. 사업하신 분은 벌써 좋은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다만 인덕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관의 투자라는 거는 대표적인 주식도 포함되시고요.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시면서, 그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영상에는 다른 일간으로 해서 24년도 운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되십니다.